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현재 민주당에게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진취성, 창의성, 진보 뭐 이런 것일 텐데요. 그런데 그런 민주당이 스스로를 진보적이다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코미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진보적이다라기보다는 좌익적이다, 주사파스럽다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지들은 뭐 스스로 부를 때 진보다라고 부르고는 있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딱 한 가지 분야만큼은 민주당이 진보적이고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뭐 대한민국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갖다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분야 하나만큼은 진짜로 민주당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쵸. 선동하는 거. 요거 하나만큼은 진짜 막 기가 찬 것 같아요. 막 기똥차게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민주당이 선동하는 방식이 뻔해요. 그때 나왔던 방식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아직까지 먹히냐 이거죠. 그건 일단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도 있을 겁니다. 문제의 원인에. 근데 제가 보기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식의 민주당의 선동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선동을 하면은 야 선동 받아라 이러면 선동 받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고통을 주겠다 고통을 받겠다 뭐 이럴 뻔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는 대로 그냥 받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그 무슨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받는 그런 할아버지도 아니고 뭐 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수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동훈 장관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당하지 않는다. 원희룡 장관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지고 내곡동 땅을 가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선동을 했었죠.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끝났던 문제를 다시 이제 끌고 와가지고 사람까지 무덤에 들어간 사람도 끄집어내오는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미 뭐 무덤에 들어가 있는 뭐 이슈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선동으로 이겨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오세훈에 이어가지고 누구까지 땅 문제를 붙들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땅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다음같이 이번에 아주 폭탄 발언을 날렸죠.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전부 백지화합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은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서울에서부터 양평까지 이어지는 그 고속도로 그거에 대한 계획안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의 선동 방식에 대해 가지고 날파리 같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메시지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거죠. 딱 그냥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선동에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고속도로 계획안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 전면 백지화하겠다.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폭탄 발언했습니다. 제가 장난컨대 민주당 쪽에서도 이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텐데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의 얘기가 그냥 정치인들이 의뢰하는 수사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원희룡 장관이 강조를 했죠.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딱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장관직 걸겠다. 그리고 심지어 정치 인생까지 걸겠다. 대신에 민주당은 뭘 걸어라? 민주당 간판을 걸어라. 민주당이 정말로 지금 선동하는 게 그냥 단순히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선동만을 위한 선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양평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정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제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고도 남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얼마나 원희룡 장관의 꼴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 사람 정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번 기회에 이게 정말 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다음 총선까지 이 과반까지 차지할 수가 있을 텐데 민주당이 왜 도대체 이거를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고도 남겠죠. 그런데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 비슷한 모습이 언제도 나타났습니까? 김의겸과 한동훈 장관 기억나시죠? 그렇죠?
아니지 뭐 김의겸부터 얘기하면 기분 나쁘네. 한동훈 장관한테 실례네.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기억나시죠? 그렇죠? 청담동 술자리다 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김의겸이가 떠들어 댕겼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장관직 걸겠다. 김의겸 당신은 뭘 걸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다. 그냥 내빼고 말았죠. 이번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100%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선동인지를.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양평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계획안이 원래 기준안은 저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평군으로 가는 그런 이제 루트였고요. 근데 이게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변경이 됐는데 남양평 이쪽으로 이제 가는 식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저거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선동을 했던 거는 뭐냐? 왜 저렇게 빨간식으로 바뀌었냐? 바로 저기에 누구의 땅이 있다라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렇게 고속도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얼핏 들었을 때 우리가 좀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쪽으로 온다고 한다면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당연히 땅값이 상승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원래 선동의 특징입니다. 얼핏 들었을 때 딱 그냥 1절 그 겉 표피까지만 들었을 때만 그렇게 느껴지고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뭐 KBS 이런 데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보니까요. 노선의 변경이 갑자기 이루어졌다. 이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짜 뉴스였죠. 전혀 사실 무근이었고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이미 다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니까 고속도로 루트가 바뀐 곳에 한 29개 정도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특혜를 누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런 식의 주장은 양평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저거를 지금 KBS가 선동하고 있다는 게 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그럼 양평의 사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원래 이란 같은 경우는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양서면 이쪽으로 이어졌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안 새로 지금 나온 안 같은 경우는 양평읍을 지나가지고 용문면 요렇게까지 이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질문해 봐야 되는 건 그거죠. 왜 그러면 도대체 이란 양서면으로 갔던 것이 양평읍 쪽으로 바뀌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 2, 3가 어디냐? 첫 번째 양평읍이고요. 두 번째 용문면이고요. 세 번째가 양서면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고속도로를 우리가 뚫겠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이어지는 게 정상적이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뚫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안이 나왔던 거죠. 그것도 심지어 이 안이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공사가 뚝딱뚝딱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밖에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누가 보든지 간에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유를 가지고 안을 만들어낸 건데 그거를 가지고 저렇게나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단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선동을 함으로써 제일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양평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양평 군수가 그래서 이번에 백지화가 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바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철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특정 정당은 뭐 민주당 얘기하는 것이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가짜 뉴스로 정치 쟁점화시키는 것을 제발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까지 하소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뭐 양평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라는 거는 명백하죠. 근데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이 안 자체를 백지화시킬 거다라는 상상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못했을 겁니다. 이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양평 그 주민들만 하더라도 숫자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연히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고 특히나 우리 리짜이밍 같은 경우는 이 좀 포퓰리스트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론에 더 예민하잖아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번에 이재명이 뭐라고 또 반응을 했냐? 감정적이래요. 원희룡 장관이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시행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평상시 이재명이 같았으면 여론이 조금 지편이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야 백지화 좋다. 그냥 우리 배 어떻게 하고 해만 싸워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지금 약간 멘트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대로 시행하면 되지. 바꿔 얘기해가지고 여론을 보고서 약간 그냥 시행해달라라고 또 쇼부를 칠 거다. 딜을 볼 거다. 뻔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진짜 지저분한 정당입니다. 뭐 하나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게 1도 없는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당이에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합니다만 지금의 민주당은 존재만으로도 대한민국에 피해를
비추고 있는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제가 보기엔 민생이 회복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네요. 원희룡 장관이 정말로 이번에 결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민주당이 함부로 감히 국민의힘을 상대로 그리고 또 국민을 상대로 이런 저질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못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